지금 이제 중립이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라서 여러분하고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주미대사가 지금 이제 이수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수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또 미국을 앞으로도 70년 동안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주미대사예요. 그리고 주미대사가 아니더라도 뭐 주중대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외교관한테 없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러죠. 노라는 거, 그 다음에 화내는 모습, 뭐 이런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나 많은 화를 그동안 내왔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노를 해왔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는 미국 주미대사로 가서도 이 미국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은요, 외교관 출신이라는 게 진짜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외교관은요, 그냥 파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티를 하면서 끊임없이 친한 척하고 끊임없이 러브레터를 보내는 사람이 바로 외교관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외교관 자격이 없어요. 어저께 이 사람이 70년 전에 우리가 미국을 동맹으로서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도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꼭 미국을 선택하라는 법이 있냐,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어제가 미국에는 이제 성 패트릭 데이라고 해갖고 다 놀아요. 휴일이에요. 그런데도 미국의 국무부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나요. 그러면서 미국이 점잖게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의 한미 동맹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우리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한미 동맹을 선택한 거는 여러분 신의 한 수였습니다. 또 일본이 아무리 좌파들이 뭐 발광을 하고 일본이 대미 종속 국가니 일본은 국가도 아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좌파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금의 번영, 일본인들이 지금의 안정된 삶, 이거는 일본이 미국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그렇게 처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냉전 구조 속에서 일본은 냉전 구조를 이용을 해서 미국에 찰싹 붙어가지고 그 많은 원조와 미국의 시장과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안보 비용, 국방 비용이라는 걸 전혀 쓰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일본은요, 돈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 여행 안 가본 곳이 없고, 모든 명품은 일본으로 들어와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이런 풍요로운 풍요 국가 일본이 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일본인들은 가난에 대해서 치매에 걸렸다. 가난이 뭔지를 모른다. 또 전쟁에 대해서도 치매에 걸렸다.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 평화롭고 부자로서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정말 국방비용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일본이 잘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여서 미제가 우리한테 나가사키와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다가 그렇게 폭탄을 떨어뜨렸다, 미제를 섬멸하겠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랬으면 지금 일본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아직도 깡통 차고 돌아다녔을걸요? 일본인은 매우 선명하고도 아주 현명한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냉전 구조는 일본에게 큰 행운을 준 겁니다. 그 냉전 구조가 6.25 전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었죠. 이 두 가지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그 미국이 제공해준 부에서 더 지리학적으로 더 부강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아시아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똑같은 친중 정권으로 이렇게 갔으면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됐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왜 70년 동안의 한미 동맹이 자랑스럽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미국이, 중공이 말하자면은 중국 공산당이 자기 아들들까지 6.25 전쟁에서 생명을 잃게 만든 거라서 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애틋한 정, 이 피부치 정이 있는 것처럼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솔직히
미국이 원조 팡팡 해줬습니다. 장명 정권, 이승만 정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때는 80%, 그리고 적게는 50%가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이건 다 팩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조를 받고, 그 다음에 전쟁 고아들 미국이 다 입양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쟁 고아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부를 일구고 또 잘 컸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요, 뭐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학교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 나라의 과거를 보면 박물관에, 그 나라의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은 학교를 가봐라. 미국의 여러 가지 원조 중에서 미국이 신흥국, 못 사는 나라 원조 중에서 학교의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미국 원조의 특성입니다. 왜?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인재가 많을 때 그 나라가 빨리 부흥한다는 걸 미국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미국에게는 이런 거예요. 자기 그 부모 다 잃고서 갑자기 사고 묻히네 고아가 되고 빚밖에 안 남겼는데 또 그 빚도 갚겠다고 낑낑거리고 박원순네하고 똑같이 빚 청산해갖고 우리는 빚 못 갚아요 하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그 빚더미를 넘기는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이 전쟁 고아 같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했냐? 원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전쟁 고아가 지금 세계 10위에 OECD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굉장히 뿌듯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원조를 해주고 이런 나라 중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부흥하고 훌륭한 인적 자원과 그 다음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는 없다. 일본하고는 또 별개로 한국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 뿌듯하다. 저는 여기에 미국의 순수한 마음이 분명히 깃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보다 12살 아래인 제 후배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애들을 보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가 어렸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 가난이라든가 이런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잘 살 거라고 저 생각 못 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정수기에서, 그 정수기 말고, 이렇게 물을 갖다가 먹고, 그 다음에 정말 저희가 아주 근사한 집에서 쌀국수를 먹고, 그런 다음에 커피도 어찌나 맛있는지, 이렇게 뉴욕에서도 먹기 힘들 정도로 고퀄의 커피와, 그 다음에 맛있는 쌀국수를 먹으면서 이렇게 막 훌륭한 인테리어 있는 집에서 우리가 점심을 먹게 될 거라고는 저 초등학교 때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수혁이라는 작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사이를 좋게 하고, 아무리 대한민국이 사고를 치더라도 이수혁이라는 주미 대사는 미국하고 계속 그게 아니고요. 우리 본심이 있잖아요. 우리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이러면서 미국하고 계속 러브레터를, 우정의 그 가교를 해야 될 이 주미 대사라는 사람이 딱 국감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미국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느냐.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미국을 왜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주미 대사란 사람이 할 말입니까? 입이 찢어져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우리 재인송 님이 미국에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9라는 숫자를 좋아한다니까 9.99불 맨날 이렇게 슈퍼챗을 후원해 주시는데, 진짜 재인송 님이 우리 많은 교포들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풍요와 또 미국의 정치권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아 빼놓고 정치권에 그 본위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미국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포용적인 국가인 겁니다. 네? 에이미 추아가 얘기했던 대로. 네, 재인송님 힘내시고요. 우리도 정말 앞으로 한미동맹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말하자면은 국익의 한미동맹이 또 미국하고의 친미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김드아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네요. 우리 김드아님께서는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회원으로 아주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 하트도 자주 달아주십니다. 여러분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회원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팬덤 회익이 끝난 뒤에 여옥대첩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 정모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여러분과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날 우리 도원 결의 비슷하게 정말 여옥대첩 결의를 하자고요. 네, 우리 제인송님, 하트 찐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네,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정말 모두들 이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암실로님 말씀대로요. 네, 무적의 백만님 안녕하세요. 월남전 참전용사,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무적의 백마 사이코 킹님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어요. 네, 앞으로 이 나라 우리가 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네, 우리 YN님께서도요. 네, 점심 식사하세요. 아닙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정모할 때 그 정모 이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때 그걸로 그래서 꼬박꼬박 잘 두겠습니다. 자, 제임스 킴님께서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 지금 상황 물어보는 분들 보면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런 마음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임스 킴님 진짜 우리 기대되는 우리의 이 젊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수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72살이고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요즘 프로필을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원래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프로필에는 연세대 대학원 나온 것만 써요. 참 이 연세대 라인에 어떻게든지 숟갈 얹어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람이요, 2019년에요. 이런 말도 했었어요. 외통위에 간사를 했을 때 이 국방 분담금에 대해서 1조 500억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거 정확하게 1조 380억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우리 국민을 대충 알면 되는 거지. 1조 380억이건 400억이건 500억이건 그거 아니냐고 하면서 국민이 뭘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뭐 하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갖고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개, 돼지라는 거를 이 사람이 만천하에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미대사를 하고 이런 사람을 주미대사로 보낸 게 문재인입니다. 자, 오늘요, 김원웅이가 뭐 엄마도, 애비도, 뭐 아버지, 애미도 뭐 다 독립유공자다 이랬는데, 독립유공자협회에서 아무래도 자료가 이상하다. 김원웅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아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원웅이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끼리 오순도순 잘 사는 나라. 우리끼리만 사이좋게 오순도순 잘 사는 나라. 이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걔네들의 우리나라인 거예요. 좌파들의 우리나라. 공산화된 우리나라. 이 김원웅이 말에 대해서 이미 미리 도장을 콱 찍어준 사람이 있어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이런 말을 했죠. 신년사에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다 잘 사는 나라. 이게 내 꿈이다. 공산주의죠. 그것도 이상적인 공산주의. 이런 것만이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고 헛소리를 치는데, 현실적인 공산주의는 바로 북한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골고루 못 사는 나라. 이게 문재인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오손도손 못 살고 지지고 볶은 나라. 중국 아래서 조공이나 바치면서 얻어 터지는 나라. 사람 치고 국가 치고 못 받는 나라. 이게 김원웅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정권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